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기관론과 낙관론이 혼재하는 시장인데요.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했지만 개인들이 득달같이 오늘 또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이 거래를 마쳤는데요. 내일 준비할 일정이 참 많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FOMC 의사록 결정을 좀 체크하셔야 되고 저녁에는 미국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그리고 오펙 플러스 화상회의의 진행 상황을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죠. 변동성도 조심하셔야 되고 한국은행이 금통일이라서 금리에 대한 결정도 하니까요. 내일장 체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시다고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올스탁의 오창록 전문가, 김민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맨날 보다가 또 수목금 보니까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인이가 궁금했던 종목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시장에도 빠지지 않고 코로나19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가닉 티 코스메틱이 또 상한가에 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의료용 마스크 생산 소식이 상한가에 가면서 첫 번째로 시세를 냈습니다. 오가닉 티 코스메틱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한샘 소식이 눈에 띄었네요.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강세를 띄었는데 이 타 종목과는 달리 한 2%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생각보다는 시세 분출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두산솔루스 알아볼게요. 이 두산그룹의 지분 매각 가능성에 강세를 띄었다는 헤드라인이 보이는데 두산솔루스가 두산그룹의 지분 매각 가능성에 왜 강세를 띄었을까요? 이 종목 저희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두산솔루스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또 서린바이오 한번 알아볼까요? 서린바이오가 오늘 또 코로나 관련해서 급한 상승이 나왔는데 서린바이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아닌가요? 서린바이오도 대해서 저희가 또 혈장 관련 치료제잖아요. 이 종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산솔루스와 또 서린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종목을 한번 저희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두산솔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린바이오는 여기 특징주 모나리자 그리고 서린바이오 코드엠이 있었죠. 자, 두산솔루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솔루스 한번 볼게요. 두산그룹의 지분 매각 가능성에 강세를 띄었다고 하는데 두산그룹에서 지분 매각을 하면 왜 강세를 띄는 거예요, 두산솔루스가? 네, 일단은 이게 매각을 하게 되면 이제 지분의 가치가 늘어나고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한 8,500억 정도인데 시장에서 평가하는 회사의 가치는 9천억에서 1조 원 사이가 되면서 이제 그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국책은행에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1조 원 규모의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제 향후 두산그룹의 자구책에 따라서 어떠한 지원을 추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그런 썰이 이제 나온 것이죠. 지금 두산그룹의 이제 전자 바이오 소재 사업을 주로 하는 두산솔루스의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방안이 부각을 하면서 오늘 두산솔루스 그리고 두산퓨얼셀이라는 그룹도 같이 상승했는데요. 이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그룹과 이제 특별 관계자들이 지분을 총 61%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51%를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솔루스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종목
공교롭게도 이제 추천주였었는데요.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내일 시장에서 과연 다시 한번 3만 원 위로 올라갈지, 왜냐면 요 이제 매각하는 방안 같은 경우는 하루에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25,000원 정도를 이제 그 가격으로 좀 정해 두시고, 만약에 내려왔을 때 익절하시거나 아니면은 추가로 상승했을 때는 3만 원 위로 올라가서 그 가격이 지켜지는지 보시고 나서 이제 전략을 새롭게 세우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25,000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25,000원에 진입하자는 뜻이에요? 아니면 손절가를 잡자는 뜻이에요? 일단은 네.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일단 네. 오늘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 25,000원까지 오면은 손실 중이실 거고, 일단은 최근에 이제 25,000원 위로 올라갔던 경우는 아마 1월 달에서 3월 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부근에서는 이제 15,000원에도 사신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가지고 계셔서 수익을 보고 계신데 오늘 급등이 나왔네. 근데 바빠서 못 팔았다.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갈까? 이제 매도 시점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이기 때문에 25,000원만 안 깨진다면 그분들은 더 보유. 만약에 신규로 매수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매수를 하셔도 좋은데 25,000원이 종가 기준으로 깨진다면은 이제 좀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두산솔루스 특징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린바이오 알아볼게요. 오늘 서린바이오가 급등이 나왔죠. 오늘 서린바이오 시세 보면은 오늘 8.61%의 또 종가를 형성했는데 이 종목이 김민재 전문가의 추천 종목이더라고요. 오늘 특징주 나와서 또 이 종목에 대해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또 전 고점과 맞물려서 지금 종가를 형성해서 가격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오늘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이 종목이 또 혈장 관련주인데 직접 치료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왜 올랐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단순하게 좀 테마에 묶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 코로나 치료 쪽에서 새로운 치료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 혈장 치료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동반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도 이 혈장 치료 관련하기 전에도 관련 테마주를 엮이면서 한 차례 시세 분출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일단 새로운 치료법인 만큼 새로운 이슈가 계속해서,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계속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아직 재료는 충분히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일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코로나19에서 친환경 살균수를 보급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앞서서 코로나19 테마에 묶여서 같이 편입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흐름 좀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코로나19에 편입이 되면서 한 차례 시세 분출이 나왔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이 혈장 치료제에 관련해서 묶이면서 같이 추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아직 재료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관점 괜찮다라는 관점이고, 지금 이 혈장 치료제에 관련된 몇 종목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나노엔텍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같은 이슈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린바이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펜젠, 그리고 한국유니온제약, 시노펙스, 레몬, 이렇게 모두 지금 현재 같은 이슈에 묶여서 지금 종목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다가 소폭 밀리는 흐름이 같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린바이오 역시 전 고점대에서 일단은 물량 소화 관점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혈장 관련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좀 이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보유 관점, 그래서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서린바이오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종목 혈장 관련해서 오늘 모든 관련 종목들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 종목 보유자분들은 일단 축하드리고요. 홀딩 관점까지 설명 도와주셨네요. 이렇게 오늘 장에서 제인이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 판단하기 어렵다 하는데 진짜 판단하기 어렵죠.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전문가들이 최대한 친절하고 또 정확하게 판단 도와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NC소프트요. NC소프트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예, 61만 5천 원에 비중 40%예요. 61만 5천 원이요? 예. 오, 지금 엄청나게 수익 중이시네요. 오, 축하드려요. 아니, 계속 이제 물타기를 해가지고 약간 그들한데 원래는 물타기 좀 많이 진짜요? 했어요. 그럼 단가를 낮추신 거세요? 그럼 맨 처음에는 언제 시장은 매수하셨어요? 늘어나면서 네네. 단가가 올라갔죠. 상당히 올라갔죠. 그래도 기분이 좀 좋으신가 봐요. 그 언제쯤 매수하시고 추가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4개월 된 것 같은데요. 4개월, 3개월이요. 3, 4개월이요? 예. 그럼 추가 매수 시점은 그 코로나 이슈 터진 이후에 한번 그렇게 하신 예. 건가요? 예. 오, 그래도 수익을 엄청 보셨어요. 일단은 언제까지 또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지, 언제까지 끌고 갈지 궁금하시겠죠? 일단 1분기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하여튼 뭐 잘 나올 것 같은데 그죠. 한 네.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고 네. 목표가가 얼마쯤 될 건지. 알겠습니다. 예, 저희 좀 전문가님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엄청 이 NC소프트 잘 아시고, 그러니까 한번 또 소개를 도와드릴게요. 예, 제가 김재현 앵커님하고 전문가님 제가 팬입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화 많이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찬호 전문가, NC소프트 더 잘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하락장에서도 또 공교롭게도 또 NC소프트도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래서 예. 조금 남들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설명을 좀 잘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하나 좀 먼저 여쭤보면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 2분기보다는 3, 4분기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좀 길게 보셔도 될까요, 이 종목? 저는 지금 한 6년부터 NC소프트를 계속 거래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팔고 사고 계속 했어요. 네. 수익을 많이 본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좀 이제 비중이 40%라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일단 예. 뭐 단기적으로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일부라도 매도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저는 지금 한 정고점인 72만 원이나 75만 원에서 네. 지금 입절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근데 그 금액대 잘 안 오네요. 네. 일단은 저는 충분히 그 가격대 그리 머지않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까 한번 이제 실적 얘기도 좀 하셨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리니지 2M이 이제 작년에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제 하루에 매출이 좀 35억 원 정도를 올리고 있어요. 하루에 매일매일. 그리고 기존에 이제 리니지 M까지 합쳐지면은 게임 2개만으로 NC소프트의 매출이 하루에 50억에서 60억 사이가 나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1분기 실적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0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50억 원 정도, 250% 정도 이제 증가를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수혜주들도 많았지만 게임주도 어찌 보면은 조금은 수혜를 좀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이제 집 밖으로 안 나가면 집에서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또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컸었지만 그만큼 또 빠르게 회복된 게 또 게임주예요. 그리고 예. 이 NC소프트라는 게임 회사를 제외하고 이제 다른 게임 회사들도 1분기 실적이 되게 선방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종목 최근에 5일 이동평균선을 절대 안 깨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전 고점인 72만 원 근처에서는 한 번 정도는 좀 일부라도 파시는 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크게 이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라면 오히려 좀 기다리셨다가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오면은 비중을 확대하세요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또 얼마까지 내려갔을 때요? 이 종목 아마 내려와도 한 63만 원 정도까지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좀 나올 거거든요. 아, 그럼 그때 추가 매수하자. 예, 저 같은 경우는 NC소프트를 진짜 장기 추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종목이 좀 조정을 받아서 뭐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을 때 조금 더 담고,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2분기 이후 3분기, 4분기에 이제 이 NC소프트의 최고 라인업인 이제 리니지나 아니면 블레이드 앤 소울 그리고 아이온 시리즈에 대해서 신작이 이번에 새로 나오거든요. 리니지 같은 경우는 신작이라기보다는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것은 뭐 아이온이나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으로 이제 신규 게임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3분기, 4분기 이후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좀 길게 보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80만 원도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면서, 저는 비중 확대 의견을 조정받았을 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냥 올라간 경우에는 만약에 익절을 72만 원에 하시게 된다 하는 경우에는 그때 되면은 또 이동평균선이 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맞춰서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아니면 10일 이평선 이렇게 이제 시청자분 본인만의 좀 그 매매 전략을 좀 세우셔갖고, 난 이동평균선 올 때마다 그때 뭐 20%를 매도를 했으면 4번에 나눠서 5%, 5%, 5%, 5% 담을 거야. 이렇게 전략을 세우셔갖고 전략대로만 하시면은 아마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 종목은 잘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예, 제가 지금 총알을 많이 준비해놨는데, 네, 인소프트가 약간 저점을 내려올 때 추가 매수하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 레버리지를 하는 게 나을지. 아, 뭐 레버리지는 좀 다른 얘기가 되다 보니까요. 예. 네, 레버리지는 이제 전체 시장하고 좀 엮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NC소프트 시청자분께서 많이 매매해 보신 만큼 이 종목이 뭐 어떤 모멘텀에 따라서 오르는지 그리고 빠지는지 잘 아실 거예요. 예, 잘 알죠, 예. 네, 그러니까 잘 아는 것만 해도 충분히 주식장에서 수익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오히려 해보세요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도 레버리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지수가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2천까지 보면 레버리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시청자님 근데 그 상담은 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릴게요. 그래도 예, NC소프트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 너무 축하드리고요. 더 많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프로그램 대박나게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십시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앵커님이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조금 이따 풀어보도록 하고요. 끝자리 번호 0045님의 문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시기를 놓쳐서 고민입니다. 명문제약 매수가는 7,200원에 비중은 20%인데요. 명문제약이요. 지금 종가가 5,400원입니다. 오늘도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김미지 전문가, 이 종목 지금 회복이 가능할까요? 일단 충분히 반등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매수가를 봤을 때 7,200원이 맞으시면 이미 과거에 한 5월 달에 사셨다가 물려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이번 상승 때 고점보다도 훨씬 더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꽤 보이기에는 좀 길어지신 것 같은데, 이번 반등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차트가 좀 복잡한데 제가 과거에 이 종목을 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선을 제가 좀 많이 그어드렸었는데 지지 라인이 좀 많이 깔려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지어드리고 지금 5,250원 라인이 지금 지지 라인이 한 군데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을 좀 잘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가장 좋은 지지 구간은 사실 5,900원을 지켜주는 게 가장 좋았었는데 이 구간을 이렇게 갭으로 깨고 내려가면서 그 다음 아래 지지 구간까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으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4,670원이라는 지지 구간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내려와도 매수세가 충분히 받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도 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5,250원 라인에서 잘만 지지해주면 충분히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관점 안내드리겠고요.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될 만한 지금 코로나19 테마주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전달드리겠습니다.
명문제약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버티셔서 꼭 손실 나지 않고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상담 다시 도와드릴게요. 이번 문자는요. 이번 문자는 사람인 HR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7,000원. 비중을 안 적어주셨네요. 끝자리 번호 9151님의 고민인데요. 사람인 HR 이 종목 제가 잘 알죠. 취업할 때 쓰는 그런 또 종목인데 제가 취업할 때는 이 회사를 쓰진 않았지만 사람인 HR이 지금 손실 중이세요. 이 종목이 지금 24,5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면 또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저는 조금 한 4%에서 5% 정도는 이 시청자분도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요 사람인으로 이제 유명한 이제 리크루팅 전문 업체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취업 시장 또한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의 주가도 좀 내려왔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은 25,000원 위로 이제 종가만 올려주면은 딱 이제 시청자분의 매수 가격까지도 충분히 한 번쯤은 도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슈가 바로 다음 주 15일 날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이제 공약으로 뭐 일자리 관련된 이제 뭐 공약이 나온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 관련 주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이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만 사람인 HR도 충분히 이제 관련 정책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25,000원이란 가격을 보시고 25,000원 위에만 안착하는 경우 28,000원까지 목표가 1차적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5,000원만 지지해준다면 목표가 28,000원까지 바라봐 주셨네요. 이렇게 문자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를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변동성이 큰 장을 이용해서 수익률 많이 주시는 두 분인데요.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힌트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창욱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6글자고요. 작년 말에 300%나 상승했던 반도체주라고 합니다. 다시 비상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럼 최근에 떨어졌다는 뜻일까요? 반도체주가 업황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6글자인데요. 국내 1위의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웨이퍼 테스터 좀 어렵긴 하지만 반도체 관련주인 건 알겠어요. 오늘 두 분 다 반도체 관련주 가져오셨을까요? 앞으로 업황이 기대되는 국내 1위의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전문 업체 이 종목도 곧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4글자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기대감, 이상무라고 합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주 많은데 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4글자 종목 지금 바로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힌트를 알아봤는데요. 제가 한번 캐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창호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반도체주면은 작년 말에 300% 상승했으면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조금 거기서 반토막 좀 안 되게 내려왔다가 네. 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많이 회복했어요? 그럼 네. 다시 상승할 여력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종목이 기존의 이제 52주 신고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오.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요. 뭐 힌트 좀 쉽게 드리면은 저는 어차피 이제 말씀을 여기서 드리니까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아, 블랭크 마스크요? 네. 들어도 좀 대충은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알아볼게요. 4글자 온라인 승부조 종목인데요.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기대감 이상무라고 합니다. 이상무인 건 알겠는데 줄기세포 치료제 너무 많아서요. 조금만 더 힌트 주시면 안 돼요? 4글자입니다. 4글자요? 그건 원래 알고 있는 건데요. 근데 종목, 근데 사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종목이고 최근에 이 경영자 이슈가 좀 있었던 종목이라서 좀 악재가 있었던 종목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재가 있었다고요? 혹시 그럼 코로나 관련주를 엮인 거는 아니에요? 네, 코로나 관련주에도 충분히 엮일 수 있는 지금 치료제 관련해서도 엮여 있는 종목이고요. 그거 네. 말고도 지금 임상 관련된 호재도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좀 내려오더라도 충분히 이 코로나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제약바이오주가 상승했을 때 임상 기대감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여기 줄기세포 테마주 지금 쫙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안에 있는 종목일까요?
네, 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별로 안 유명한 종목 아니에요? 뭐 네. 네, 충분히 다 말씀드리면 알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기대감이 많은 줄기세포 관련주라고 합니다. 두 분 수익률 엄청 좋으니까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까지 시청하셔서 종목들 픽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은 저희가 또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보시고 MTN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까지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힌트와 참여 방법 알아봤는데요. 다시 전화를 통해서 시청자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네요. 네, 어떤 정보 도와드릴까요? BH요. BH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16,200원. 16,200원이요? 비중은요? 15%. 15%요? 오늘 네. 종가가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수익 중이세요. 그래가지고 돼요? 네. 오늘 떨어져서 마음 아쉬우시겠어요.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얼마 안 돼요.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3월, 4월 언제쯤이실까요? 한 4월요. 4월이요? 진짜 얼마 안 되셨군요. 그럼 목표가가 가장 궁금하세요? 네, 목표가. 그럼 뭐 장기 투자 성격이세요? 단기 투자 성격이세요? 이거 코로나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장기죠, 뭐. 장기로요? 알겠습니다. 저희 김민재 코로나는 전 장기로 하기는 좀 적당치 않잖아요. 그쵸. 많이 올라가면 파는 게 제일 좋죠. 네, 수익 많이 보시길 저희가 꼭 응원을 하면서 저희 김민재 전문가가 BH 잘 하시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김민재 전문가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좋은 종목 잘 잡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BH 안 올라가요. 네, 뭐 안 올라가는 건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사실 제가 일전 방송에서도 이 부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BH라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내려온 구간에서 꼭 사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BH라는 네. 종목이 이 아이폰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폴더블 폰, 지금 삼성에서 밀고 있는 폴더블 폰에서도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경쟁 업체가 바로 이 애플과 삼성인데, 양쪽에서 모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뭐 생산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 폴더블 폰 관련 종목들은 사실 거기서 좀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네. 폴더블 폰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 Z 플립 역시도 완판 행진을 이어갔기 때문에 다음 모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클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생산 공정, 그러니까 베트남 쪽의 공장을 더 생성을 하면서 지금 이번에는 이 갤럭시 폴드 쪽 물량이 더 원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에서 오히려 이 갤럭시 폴드 쪽, 이 폴더블 폰 쪽 종목들은 오히려 정말 좋은 매수의 기회를 다시 주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제 왜 안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일전에 설명드렸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선이 두 개가 그어져 있는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려오더라도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일전에 지지를 받았던 위치에서 정확하게 똑같이 바닥을 형성해주고 주가가 올라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14,000원 초반대는 깨지 않겠다라고 이미 1년 전부터 주가를 방어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이슈에서도 그대로 방어 잘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선을 하나 또 그어드렸어요. 이 선을 보시면 이 바닥권에서 꾸준히 저항권을 잃었었던 이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똑같이 그 구간에서 잠깐 멈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조금 더 흐름을 좀 보여드리면, 모든 표시를 좀 지어드리고 흐름을 보시면 이게 코스피랑 좀 연동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기전자 쪽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 차트를 보셔도 이번에 제가 설명드리기 전까지 코스피도 역시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BH가 상승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종목 자체적인 좀 물량 소화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만 뚫리게 되면
충분히 저는 24,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분석을 하셨다면 저는 이 종목을 사실 단기로 볼 종목이 아니라 중장기로 꾸준히 좀 가져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좋은 종목이고 오히려 내려올 때마다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관점의 종목이고요. 충분히 저는 이 종목 목표가는 3만 원 이상 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조금 약세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 수익을 실현한다면 2만 원대권이 바로 그 다음 저항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실현하자라는 관점이고요. 충분히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해준다면 저는 이 종목을 끝까지 좀 보유하셔서 이번에 오히려 매수가 잘 잡았으니까 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관점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중장기로 네, 감사합니다. 보유하셨다. 네네, 목표가 3만 원까지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문자 상담 다시 도와드릴게요. 이번 문자는 더 좋은 비중 풀어보고 싶네요. 매수가가 85,000원에 비중이 60%입니다. 비중을 크게 담으셨어요.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자리 번호 3478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더 좋은 비중은 지금 좀 손실이 좀 있으신데요. 오찬옥 전문가 이 종목도 희망을 꼭 드리고 싶어요. 상승 가능하겠죠? 네, 이 종목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라는 의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더존 ICT 그룹의 이제 계열사로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이제 ERP 전문 업체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재택근무 환경이 확대되고 이제 클라우드 사업으로 이제 동사가 영역 확장까지도 지금 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더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100%가량은 아니지만 이제 그만큼의 상승폭을 보여주었었고요. 뭐 급하게 좀 올라온 만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조정폭 또한 그거보다 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현재 이 종목을 이제 문의 주신 이제 시청자분의 매수가 대비해서는 현재 한 4% 정도, 죄송합니다. 한 4% 정도 좀 손실이 있을 텐데요. 이 기업 좀 길게 보고 가져간다면 충분히 10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재택근무나 아니면은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사회에서도 커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필수적인 요소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더존 비주온의 실적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재택근무 환경 확대의 수혜를 솔직히는 이 종목의 주가를 봤을 때는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뭐 ECS나 아니면 알서포트라는 종목처럼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폭등한 것에 비하면 이제 이 종목은 많이 오르지는 못한 모습인데요. 향후 좀 길게 그리고 좀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회사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좋은 비전 풀어드렸는데요. 그래도 전망이 좋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목표가 10만 원까지 꼭 채우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풀어볼게요. 이번 문자는 이 문자를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앵커님, 지수가 오르는데도 보유 종목 혼자 하락 중이에요. 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종목명은 이노 인스트루먼트, 비중은 25%, 매수가는 2,900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 시장 상승 중인데 내 종목 안 오르면 진짜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이노 인스트루먼트가 지금 2,290원에 오늘 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김미주 전문가, 이 종목은 지금 추세가 어떤가요? 참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보면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네. 사실 이 코로나19 이슈가 아니었어도 계속 우하향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줄 때 좀 빠져나오자라는 관점입니다. 충분히 근데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흐름 보시면 지금 제가 2,855원과 2,100원을 그려드렸는데 이 박스권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을 조금 더 짚어드리면 이 과거에 갭 하락한 이후로 고점을 맞았었던 위치에서 정확하게 꾸준히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100원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매수세가 좀 들어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다시 똑같은 저항 위치 2,855원 위치를 보시면 상단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일전에 계속 지지를 받던 위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항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900원 매수가라고 하셨는데 약간 손실 보시더라도 강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노 인스트루먼트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전화와 문자 풀어드렸습니다. 오늘의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에 대한 AS 시간인데요. 수익률 자랑도 해보고 아직 안 올랐다면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창욱 전문가의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네, 어버브 반도체, SK케미칼, MC넥스, 녹집사셀. 오늘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네, 어제 좀 뉴스가 있었던 MC넥스 종목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가 최근 추천주인데요. 그래도 18%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대단하신데 MC넥스 앞으로 어떤 각일까요? 네, 사실은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했는데요. 이 네네. 종목 그대로 버틸 각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전일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대로 좀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전일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1분기 이제 매출이 3,689억으로 나오면서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 47%가 증가한 수치고요. 작년 4분기보다는 25%가 증가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올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1분기 전체적인 기업들이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를 잘 모른다라는 뉴스로 이제 신문 기사 타이틀로도 오늘 아침에 이제 나왔던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추천드리고 나서 이제 어제 이제 10%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또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중장기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들을 모두 다 뚫은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모든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기까지 그렇게 머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상향해서 35,000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 정말 실적이 좋다고 오늘 뉴스에 나왔잖아요. 목표가를 35,000원까지 상향해 주셨는데 근데 MC넥스가 사실 실적이 좋아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업황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으면 그렇게 실적이 좋은 거에 대해서 막 반영을 못 하잖아요, 주가가. 그럼 이 종목은 코로나 이슈가 끝나도 카메라 업종은 좀 더 기대감이 있는 섹터일까요? 네, 이 핸드폰 카메라 시장이 점점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작년에 이제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이 수치적으로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폴더블 폰이 나오고 올해 이제 Z 플립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작년도까지는 레드오션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올해부터는 다시 한번 더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삼성향 제품이 삼성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동사의 주가도 충분히 올해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더 좋은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MC넥스는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더 좋아지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AS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AS 도와드릴게요. 톱텍, SV 인베스트먼트, 바디텍메드, 레몬. 아니 100을 안 넘는 게 없어요. 지금 다 3월 추천주인데요. 뿌듯하시겠어요?
네, 오늘 어떤 정보 AS 원하시나요? 오늘 톱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톱텍이요? 톱텍은 레몬과 함께 움직이는데 오늘도 큰 상승세 보여줬잖아요. 앞으로 어떤 각일까요? 일단 그대로 버틸 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톱텍 주가의 위치보다는 훨씬 더 올라간 게 맞습니다. 지금 이 자회사 레몬의 이슈에 부각돼서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뭐 톱텍이 그렇게 좋지 않은 회사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이 코로나19 관련 종목 중에서도 실적 뒷받침되는 좀 우량주이기 때문에 가져가자라고 편입드렸던 종목입니다. 레몬도 역시 방금 오늘 제가 특징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장치료제도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레몬 같은 경우도 추가로 올라간다면 톱텍은 같이 덩달아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라는 관점입니다. 근데 차트 보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오늘 상승이 나오면서 마지막 저항 구간이 저는 뚫렸다라고 보고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요. 요 구간 이 18,600원대가 조금 더 지켜줬으면, 그러니까 18,600원을 지켜줬으면 좀 가장 이상적인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막판에 좀 장이 밀리면서 18,300원 약간은 내려온 모습이 좀 아쉽다라는 관점이고요. 소폭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세 들어오면서 받쳐줄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셔도 무관하다. 그리고 이미 좀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욕심내시는 것보다는 절반 정도는 수익실현 괜찮지만 저는 조금 더 끌고 가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다라는 관점을 알려주셨는데 지금 이만큼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단기적인 저항선이 안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더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많이 올랐으면 무서워서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는 가격대가 이 18,600원대 가격이 있는데 차트를 조금 돌려보시면 과거에 이 구간에서 한번 멈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이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사고 팔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물량이 좀 소화가 되면서 좀 확실하게 좀 지지를 받는다면 가장 좀 이상적이다라는 관점이었었기 때문에 이 18,600원을 좀 제시해드린 거고요. 아직 그렇다고 시장이 밀리면서 막판에 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적으로 괜찮다라는 관점이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추세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텨서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톱텍 AS 도와드렸습니다.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오찬옥 전문가 MC넥스 버텨보자. 위기 속 엄청난 실적 성장세 35,000원까지 목표가 상향이라고 알려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 톱텍 버텨보자. 52주 신고가 터치 상단 더 열어놓자라고 설명 도와주셨네요. 여기까지 버틸각 8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방금 수익률 보셨죠? 오늘 종목 너무나 기대되지 않으세요? 종목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찬옥 전문가의 종목, 6글자 종목이었는데요. 작년 말 300% 상승했던 반도체주 다시 비상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 아까 힌트 더 주셨는데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이었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SNS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블랭크 마스크란 것은 이제 반도체 전체 공정 중에서 이제 칼라 필터를 제조하는데 이제 필수 구성 요소인 이제 포토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근데 이 블랭크 마스크가 기존에는 이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90%가 넘는 이제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국산화가 좀 시급한 품목이었으면서 이제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요 SNS텍이라는 종목이 작년 12월 달 8,000원부터 2만 원까지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이러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이제 133조의 신규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이제 요 예정이 나온 가운데 이제 국내 블랭크 마스크 수요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것도 이제 동사의 향후 실적에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비해서 이 블랭크 마스크 수요가 비교도 안 되게 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거의 몇 배 수준으로 큰 시장이라는 점도 이제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쪽으로 납품되는 블랭크 마스크 쪽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도 이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SNS텍이라는 회사는 이제 국내 고객사들에게는 OLED 쪽 제품만 이제 납품을 하는 반면에 이제 중화권에서는 LCD 그리고 OLED 양쪽 다 납품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경제가 좀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과정에 맞추어 이제 동사도 실적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이제 40% 정도 증가한 약 1,15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0%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240억 원을 어느 정도 기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 봅니다. 동사 실적 같은 경우는 2017년도를 이제 바닥 딱 찍고 난 후로 이제 계속해서 실적이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2월 달까지 거의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현재도 지금 어느 정도는 회복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반등세도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그래서 다시 한번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전 고점 돌파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서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신다면 1차 목표가는 전 고점입니다. 2만 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보고 넘으면 다시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으며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000원 정도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은 SNS텍이었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제시 도와주셨네요.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알아볼게요. 6글자 종목에 국내 1위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웨이퍼 테스터 업체는 유닛 테스트가 있는데 글자 수가 안 맞아서요. 또 뭐가 있을까요? 종목명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YIK라는 종목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닛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우량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국내 1위의 메모리 웨이터 테스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50% 가까이 그러니까 삼성전자향으로 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거의 매출이 시장 점유율도 마찬가지로 거의 50% 즉 과반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이 국산화 수혜 모멘텀이 추가로 발생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더 넓혀갈 수 있는 이 국산화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지금 많이 내려와 있고 국산화 수혜로 시장 점유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 업황까지 이제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는 저로의 매수의 기회다라는 관점이고요. 지금 쭉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목표가와 손절가 간단하게만 조금 더 짚어드리면서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10% 구간을 잡아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00원으로 목표가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2,600원. 사실 이 종목 내려오면 오히려 더 미중을 더 담아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 오더라도 오히려 좀 추가 매수 관점이나 아니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손절은 가급적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3,200원 훨씬 더 넘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저항 위치에서 잠깐 맞고 떨어진 부분이고 오늘 역시도 그 기술적 저항 부분에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고 굉장히 좀 가파르게 지금 최근의 흐름 보시면 시장 저점 찍은 이후로 굉장히 가파르게 수직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도 더 강한 종목은 그만큼 지금 내려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국산화 수혜주에 지금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내려와 있을 때 저로의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국내 전문 관련된 쪽에서 1위 업체인 만큼 충분히 목표가 더 높게 저는 솔직히 이번 코로나19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52,240원 이상 갈 수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꼭 매수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바로 YIK 목표가는 3,200원인데 더 높게 갈 수도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는 2,600원 잡아주셨네요.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인데요. 이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 종목 급등주가 아닐까 싶은데 이 종목 좀 더 힌트 주시면 안 돼요? 줄기세포 관련주라고요? 네, 줄기세포 관련주고요.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줄기세포 제제의
아스트로스템 V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것만 말씀드려도 사실 검색하면 바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로 지금 승인 요청을 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코로나19 관련된 이슈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금 FDA 승인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면 뭐 검색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 조인트 스텝이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이제 임상 결과 발표가 나올 게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수혜가 아니더라도 이 임상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마케가 어쨌든 화상으로 일단 열리고 연기되긴 했지만 9월달, 8월달에도 개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은 충분히 꾸준히 재료가 좀 남아 있다라는 관점이라서 그 상승 구간에서 같이 동반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 정도 드리면 거의 뭐 공개 안 해드려도 바로 검색하면 나올 것 같고요. 좋은 종목이다라기보다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힌트를 알아봤는데요. 종목명은 눈치채셨더라도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은 MTN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접속하셔서 가격 전략도 꼭 체크해 주시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도 아주 알차고 알짜배기 소식으로만 가득해서 가져올 테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창록 전문가, 김민재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